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유언솔의 오늘 뭐 사니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볼 텐데요. 1차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죠.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소 원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경의 은퇴스쿨 2탄 오늘의 주제는요. 월 500만 원의 은퇴소득 만들기로 정해봤습니다. 월 500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원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사실 뭐 직장인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월 500만 원의 생활비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원장님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소개를 좀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주위에 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아요. 네, 제가 지난달에 경북 영천에 네.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예. 그 임원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오. 그분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네. 지금 임원으로 계시는데 재취업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월 50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거기에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더군요. 지금 받고 계시는 월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분이 앞으로 이제 받을 될 국민연금 규모가 네. 월 28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현재도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이 태양광 개인- 투자의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미 수령하신 거기에서 퇴직금이 있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연 10%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만 원에 대해서는 예. 개인연금을 가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을 내가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네네네.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과수원 그리고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영천이 또 복숭아 유명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 은퇴 후에는 예. 그 복숭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거리 걱정이 없다. 그리고 또 개인 용돈도 만질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은퇴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생활비 걱정하면서 재취업 고심하고 아니면 이제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려면 이제 은퇴 자금이 좀 넉넉해야 되니까 힘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제 큰 틀에서는 국민연금에 투자처를 따로 찾긴 했지만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정도의 구조만으로 지금 500만 원의 맞아요. 월 생활비가 예, 예.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긴 하네요. 가능하죠. 네. 제가 이제 은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예. 네. 도대체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분의 재산 상태를 모르잖아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처럼 월 500만 원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질문이 오히려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올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으로도 얼마든지 월 500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3층 연금 구조라고 그럽니다. 3층 연금 구조. 그거를 이제 주택으로 보면은 3층 단독주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층은 탄탄한 네. 국민연금으로 깔고 네. 2층은 이제 기업연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을 통해서 네. 아름답게 3층을 꾸미다면 오. 3층 연금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겠죠. 네. 근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직장 생활 하면은 네. 자신도 모르게 네. 17.2%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알고 그 계시나요? 국민연금 네.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17.2%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국민연금에서 우리도 모르게 9%가 이제 저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는 8.3%가 매년 꼬박꼬박 싸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합치면은 17.3%를 네.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노후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가 이제 네. 개인연금이죠. 네. 예, 개인연금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의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작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세 주고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런 그렇죠. 것도 좋지만 이런 집을 하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3층 집을. 네, 3층 연금 구조. 주춧돌로 이제 국민연금 깔고 그 위에 직장인들 퇴직금 그 위에는 각자 이렇게 들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맞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이제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소개하신 사례처럼 월 5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각각의 구조에 지금 얼마나 모아놔야 되는지 이런 게 일단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연봉이 높은 직장에 60세까지는 다녀야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300만 원을 더 이제 보충하면 되는 국민연금 건데. 200 빼고 남은 300. 맞습니다. 그러면 그 300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네. 거냐? 그게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월 300을 그러면 앞으로 받기 위해서는 총 얼마를 모아야 총 되나요?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네. 그거는 이제 굉장한 그 고단위의 계산식이 필요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예. 있어요? 25% 룰이라 해가지고요. 네. 25배의 규칙인데 아, 25배.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월 생활비가 있잖아요. 예. 그게 300이다. 300.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은 3,600이잖아요. 12 곱해서요. 그럼 연간에 필요한 생활비 곱하기 25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인 경우 3,600에 25를 곱하면은 9억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죠. 9억이요? 그러면은 퇴직연금과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을 합해서 예. 9억을 만들면 앞으로 30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런 네. 계산이 가능합니다. 25년간 매년 3,600씩 투자를 해서 9억 원을 만들면 이제 나중에 한 30년 동안을 매달 300만 원씩 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9억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은퇴자금 9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숫자만 들으면 정말 겁부터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을 예를 들자면은 뭐 한 네. 월 뭐 총 합쳐서 한 네네. 3억 받는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6억만 아, 네네네. 또 만들면 되니까. 9억 안에서 3억 네, 빼고 그렇게 6억 원.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네. 맞벌이를 한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축해야 될 개인연금 규모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아니 요즘에는 개인연금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상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이라면 1순위가 바로 이제 개인연금 저축일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IRP가 IRP.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플러스 IRP에 대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는 혜택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900만 원까지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IRP에는 우리가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거든요. 네. 900 넘어서 1,800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900만 원은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세액공제 혜택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900만 원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 900만 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입니다. 투자 수익이 나니까 그 그렇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네, 비과세.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고를 필요 없이 IRP에 1,800만 원까지 연간 불입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 이런 것들 투자 수익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한 3억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것 빼고 6억을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추천해주신 뭐 개인연금저축과 IRP 이런 수단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6억을 또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일단 월간 그리고 연간 얼마 정도 투자하면 이 금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보지요. 예, 계산을 해보죠. 예. 그러면 개인연금 저축하고 이제 IRP에 우리가 900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니까 예. 1차적으로 900만 원까지 총 넣는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규모는 이제 투자 기간이 얼마냐 또는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예. 네. 우선 표를 보시면은 저는 연간 300만 원하고 6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으로 구분을 했고 네. 투자 기간은 10년, 20년, 30년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 지금 6억 원 만들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표에 보시면은 네.
연간 900만 원을 어허. 30년 동안 불입하면은 숫자적으로는 네. 미래 가치기는 합니다만은 900만 원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네. 연간 운용 수익률을 5%. 보수적으로 5%로 잡았습니다. 네. 만약에 8%로 올릴 수 있다면은 9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60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네. 30년 후에 미래 가치가 7억 4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특히 이제 금융 이해력을 높여가지고 네.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자, 수익률을 5%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연간 900만 원이면 이거 월로 환산하면 7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12달을 내고 나면 900만 원은 꽉 채우고 수익률이 5%가 낮다고 했을 때 30년간 내면 나중에 이제 6억 이상의 자금을 만들 수가 있고, 말씀대로 이제 수익률이 좀 더 나면 월간 불입하는 금액은 좀 더 줄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따져봐도 사실 뭐 만만치 않게 느껴지긴 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이제 뭐 생활비라든지 뭐 자녀 교육비, 뭐 집장만 이런 금액은 제외하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돈 이런 거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관련해서 이제 저축은커녕 만성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사연을 한번 박진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죠. 네.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해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분의 사연입니다. 네. 집은 샀지만 노후는 못 샀어요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작년에 영끌해서 수도권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했습니다. 청약도 계속 떨어지고 전세는 불안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이후로 생활이 정말 팍팍합니다. 월급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이나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마치 카드값을 돌려막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연금은커녕 적금도 못 들었어요. 네. 내 집을 마련하긴 했지만 노후는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꾸 불안만해지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저는 사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집장만은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신 연금 구조 말고도 주택연금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접하면서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죠. 네. 40대가 생애 전반으로 본다면은 가장 힘들고 행복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은 맞벌이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퇴직금도 있을 거고 국민연금도 쌓을 거고 네. 더구나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장만한 거잖아요. 근데 가능해졌죠. 이제 아마 지방에 장만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월 100만 원 이상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재정 적자에서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상자금, 비자금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비자금하고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비상자금이 하면 이머전시 펀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돈인 거죠. 근데 그 비상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예. 주식 손해 본 거를 팔아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비상자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예. 그리고 비상자금 규모는 생활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네. 가지고 계셔라. 근데 이처럼 이렇게 적자의 생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빚을 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있거나 카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렇다고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상자금을 확보해서 더 이상 마이너스 대출을 쓰지 않게끔 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최소한 재무적 안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재무적 독립을 위해서 네. 얼마큼 저축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 그 비상자금 확보 이후에는 소비도 좀 줄이고 수입원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매달 쓰는 돈이 있으니까 소비는 또 어떻게 줄여야 될지, 또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건 대출 상환에 좀 빚 갚는 데 써야 될지 아니면 저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씀씀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입내 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소비를 줄이는 방법 하나 팁이 있습니다. 팁이 네. 있어요. 예, 5대 3대 2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쓸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냐를 구분한 겁니다. 예. 생활비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50%를 쓰고 가방을 사겠다, 명품 가방을 사겠다 이거는 원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30% 쓰고 그리고 20%는
반드시 저축이나 네. 대출을 갚는 데 쓴다. 음. 또 이제 대출이 많은 분들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축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저축을 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축을 함으로써 이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금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부터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노후 대책 이야기들 해봤는데 돈 계산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경 원장님과 은퇴스쿨 2탄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